이제 벌써 5월이에요. 그죠? 5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바짝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좀 긴장 좀 해주시고. 자, 100페이지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어쨌건 뭐 누차 계속 강조하는 거. 취득세는 지방세의 가장 기본이고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3문제 정도, 저는 올해 뭐 3문제, 물론 많으면 몇 문제까지도, 4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100페이지 보시면 총설 나와 있죠? 그냥 가볍게 취득세가 뭐냐? 자,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이때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다? 취득세다. 성격, 뭐죠 여러분? 행위세. 두 번째, 유통세. 세 번째 무슨 가세? 응능가세. 네 번째 뭐죠? 대물세. 5번 무슨 가세? 실질과세. 이런 것들만 확인만 하시면 되죠. 자, 101조. 우리 취득세의 과세권자와 납세문제 갔죠. 자, 기본적으로 취득세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그러면 서울은 특별시, 인천은 광역시, 그래서 도 또는 특강시세 또는 뭐 이렇게 외우는 분도 계시다가 특강도 이렇게 외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순서를 바꿔갖고. 또는 뭐 모든 지방세 때 나오는 게 뭐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죠? 모든 지방세. 자, 납세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가를 보면 부동산 어디죠, 여러분? 소재지죠. 근데 양가를 10번 위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취득 물건이 어디죠, 여러분? 소재지. 자, 11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있다? 걸쳐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강동구와 뭐 하남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닫고 있는 거죠. 강동구에도 닫고 있고 어디에도 하남시에도 닫고 있다. 그러면 안분하라는 얘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2쪽 납세 문제 별표에서 얘기했자리죠. 비록 작년에 과점주주 개별 문제 나왔지만 역시 이 부분은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납세 문제 별표에서 얘기했다는 언제든지 개별 문제에 나올 수 있죠. 자, 1번 취득자가 당연히 취득세는 납세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한 사람한테 취득한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거죠. 이때 취득은 어디까지 취득을 보냐?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연 경우라도 사실상 어떻게 했으면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야. 등기 등록이 이루어져서 무조건 취득을 볼 뿐만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근데 요거에 대한 취득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뭐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드는 선박 몇 가지? 3가지. 4가지인가요? 예, 4가지. 예, 얘들 특징이 뭐랬죠,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뭐? 준부동산만 제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부동산하고 꼭 비교하라 그래서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도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모일 때만 승계 취득일 때 안에서만 취득을 본다 그랬죠, 여러분. 자, 2번 주체구조부 취득 보죠.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뭐랬죠, 여러분? 건축물 부대 설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누구야? 임차인이 가세한 경우에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누가 임대인이 어떻게 한다?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잊지 마시고요. 자, 3번과 4번은 무슨 취득이랬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가를 본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뭐 종류 변경이죠.
선박, 차량, 기기장비 몇 가지? 세 가지. 얘들은 뭐를? 종류를 변경으로 해서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우리 뭐로 본다? 취득으로 보는 거죠. 자, 양가리 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과점주주 취득 별표 3개, 별표 2개 올해는 작년 나와버렸죠. 그래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면서 뭐가 되었다? 과점주주가 됐다. 그때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뭐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이때 취득세 과세 대상의 부동산 등에는 가로를 닫고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재산으로서 누구 명의로 했다? 지금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등록되는 신탁 재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왜 이거? 누구 거니까? 비영리 법인 거니까. 다만 법인을 뭐 했을 때는? 설립했을 때는,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이때 과점주주란 뭐를 말한다?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 50%를 뭐 한 사람? 초과하는 자. 그래서 꼭 적어놓겠죠. 비상장 법인은 뭐야? 그 비상장 법인의 최대 주주랬죠. 50%를 뭐 했기 때문에? 초과했기 때문에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있죠. 최대 주주. 그래서 그 비상자 법인을 뭐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야? 지배하는 사람이죠. 이때 과세 지분율을 본다면 과세 지분율은 크게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자, 첫째, 법인을 설립할 때 그리고 그 후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법인을 설립할 때 자, 55%에서 과세해요, 안 해요? 응? 안 한다 그렇죠? 법인을 뭐 했을 때는 설립했을 때 몇 프로 초과했어도 50% 초과했어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과세 안 한다. 자, 법인 설립 시에 몇 프로? 40%. 그럼 법인 설립했다는 과점 주주였어 아니었어? 과점 주주였죠. 그럼 과점 주주는 아니었지만 그 후에 자, 몇 프로 추가 취득했다? 15% 추가 취득했다. 그럼 이제 지분율이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55%. 이제 무슨 주야? 과점 주주야. 그럼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뭐란 얘기야? 그날 지분 모두 몇 프로? 55%가 다 과세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최초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같이 볼까? 법인의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자 밑줄 뭐가 됐다로 밑줄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때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그 비상장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모두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모두 요거죠. 모두. 우리 이거 지난번에 그림 그렸었죠? 그림 가면서 가표 했었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2번 기존 과점 주주가 있죠. 자 밑줄 이미 써졌죠.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이 어떻게 되면 증가된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그 증가분이죠.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의 비율이 해당 과점 주주가 가지고 있던 그 전에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증가됐을 때는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지분이 증가되면 그 이전에 최고 비율보다 했을 때만 증가됐을 때 그 증가분만이죠. 자, 여기 지금 몇 프로인 상태죠, 이 사람? 55%. 자, 그 상태에서 5% 추가 취득했다? 자, 지분율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60%.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 되는가? 그 증가되기를 최고 지분율 몇 프로? 55%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래서 몇 프로? 5% 죄송합니다. 55%가 아니라 5%만이죠. 자, 55%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처분했다. 몇 프로 처분했냐? 몇 프로였어? 지분이 몇 프로 됐어? 55%인가요?
60% 된 거죠? 네, 60% 합시다. 자, 그럼 60%인 상태에서 8% 처분했어. 몇 프로? 8%. 그럼 지분이 몇 프로 됐죠, 이제? 52%가 된 거죠? 아직 과점주의는 맞죠? 네. 이때는 취득세 과세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처분했으니까. 취득세 항상 뭐 했을 때마냐? 취득. 우리 지금 부동산 취득한가? 지금 주식을 취득한가? 주식을 취득한가? 주식을 취득해다 보니까 뭐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면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그만큼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자, 무슨 지분율? 과세 지분율만큼. 자, 이 상태에서 다시 10% 추가 취득했대. 그럼 지분율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60%. 과점주주 맞죠? 자, 이때 취득했으니까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몇 프로 되는가? 그 전에 최고 지분율 몇 프로? 50 몇 프로? 60%까지 갔나요? 예, 60%까지 갔었죠.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것만? 초과하는 것만. 그래서 몇 프로만? 2%만이죠, 2%. 그럼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나 확인을 어떻게 한다 해서 검증은 합계액을 구해봐라. 그럼 누적된 과세 지분율 몇 프로? 62%. 내 지분율 62%. 맞는 말이죠? 예. 자, 동그라미 3번. 재차 과점 주주 갑시다. 과점 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나 해당 번의 증자 등으로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된 자가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뭐요? 취득하여 뭐가 됐어? 다시 과점 주주가 되었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그 과점 주주가 된 당시 그 이전 과점 주주 당시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됐을 때만. 자, 우리 지금 현재 몇 프로인 상태죠? 62%. 자, 여기서 이제 지분을 20% 처분했네요. 몇 프로? 20%. 그럼 지분이 몇 프로 된 거죠, 이제? 42%. 과점 주주에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지금 처분했으니까 취득세 과세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러다가 다시 주식을 재취득했네요. 몇 프로 취득했냐 봤더니 25% 취득했대. 몇 프로? 25%. 그럼 지분율이 다시 몇 프로 된 거죠, 여러분? 67%인가요? 네. 그럼 다시 뭐가 돼버렸네? 과점주주였죠.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 전 과점주주였을 때, 그 전 과점주주 최고 지분율 몇 프로? 62% 뭐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래서 몇 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5%만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검증하자. 어떻게 하라? 합해라. 그럼 몇 프로? 67%. 내 지분은 몇 프로? 67%. 아, 제대로 계산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만약에 이때에 25%가 아니라 20% 추가 취득했다. 그럼 다시 몇 프로 된 거죠? 20% 취득했다면 62%. 그럼 무슨 주주야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거죠? 이거 뭐야? 재차 과점 주주죠? 이때 과세가는 지분율은 있어 없어? 없죠. 왜? 과거 최고 지분율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 지분이 없죠. 이해하셨나요?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점 아셔야 되죠? 얘는 왜 과세에서 5%를 최고 지분은 몇 프로? 62% 뭐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5% 내는 거고 얘는 과거 최고 지분을 초과를 하지 못했으니까 얘는 과세 지분율이 없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응? 자, 그러면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여러분?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그럼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하라서 여러분? 세율을 곱하는 거죠. 이때 과점 주주는 무슨 취득이고? 간주 취득일 때 적용하는 취득세는 무슨 세율이 했어요, 여러분? 특례세율 몇 프로? 2%라고 그랬죠? 특례세율 2%. 그럼 이때 과세표는 무슨 가액이 되나? 비상장 법인이 취득한 가액, 비상장 법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여러분? 과세 지분율이죠. 과세 지분율. 우리 지금 과세 지분율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거죠?
몇 가지 구분해서 봤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구분해서 봤던 거죠. 최초, 그 다음에 이미, 그 다음에 재차, 다시, 과점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한 거죠. 자, 이 중에서 이미 시험에 나온 거는 요게 나왔고요.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게 요거 특례에서 아직 안 나왔고요. 취득세 얼마예요? 요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오늘 나간 프린트 중에서 여러분 잠깐 12번 보죠. 12번. 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닌 걸 물어봤죠. 이런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고사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과세되는 경우인 거로 또는 아닌 것은 이런 거 순간적이죠. 뭐. 자, 뭘 물어봤어요? 인 거 아닌 거.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 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면 밑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면 밑줄. 저거 뭐야? 비상장 법인이며 그 얘기죠. 즉 과점주는 누구한테만 적용한다고요? 비상장 법인에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 면제 등을 고려하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마라. 언제 거야? 작년 거예요. 작년 29일 기출문제네요. 그럼 기업, 법인 뭐 할 때?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가 했다?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X죠. 법인 설립 시가 아니라 법인 설립 후라고 그랬죠. 항상 과점주주란 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야, 법인 설립 후야? 법인 설립 후죠. 니은 과점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 아닌 주주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 나왔다 미쳐 뭐가 됐대? 최초로 과점주 됐대요. 이때는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때 과세라는 지분이 뭐야 여러분? 지분 모두죠. 동그라미죠? 니은은? 네. 디귿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증가됐대.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얼마큼 과세되죠? 그 증가된 분만큼만 증가된 지분 즉 과거의 최고 지분율을 뭐한 것만 증가한 것만. 리은 과점주주 자 밑줄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 주주 갑을병이 있는데 주주 갑을병이 있는데 30% 25% 10% 그 다음에 일당들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 과점주주 있어 없어? 없죠 뭐. 근데 요때 갑과 을이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부부 대 부부. 그럼 부부는 무슨 기관이죠? 특수관계인이죠. 부부는 특수관계인이잖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때는 이 부부라는 무수지간이면 특수관계 이건 어떻게 한다고? 합산한다고. 합산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55%죠. 그럼 과점주주 아니야? 과점주주다고. 그래서 이때는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갑을이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만 내야 되는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갑을은 무슨 주주다? 과점주주죠. 근데 요때에 여기서 이 5%가 증가되고 여기가 5%가 감소됐어. 즉 5% 준 거야. 누구한테?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그럼 이때 갑을의 변동은 지분율의 변동은 있어 없어? 갑을 자체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집단 내에서 부부 안에서는 변함이 없죠. 그럼 이때는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비록 5%가 감소되고 누구한테 넘어갔지만 갑한테 넘어갔지만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점주된 취득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명의를 분산하는 거죠. 그럼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누구지간이면 특수관계기간이면 이걸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점주주 여부 판단하죠. 그러니까 갑을 개인적으로 보면 과점주주가 있지만 없지만 갑을 개인적으로 보면
과점주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 가불이 지금 어떤 사이라면 부부라는 무슨 이간이면 특수관계는 그때는 어떻게 하라? 합해서 지분율을 판단하라. 그 얘기 합해라. 합하니까 몇 프로 된 거야 여러분? 55%가 된 거죠. 가불이.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때는 가불 과점주로 본다고 안 본다고? 본다고. 누구 지간이니까? 특수관계이니까. 그래서 결론. 지금 문제 12번은 과세가 되는 경우는 몇 번이야, 여러분? 니온과 디귿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몇 개? 2개죠, 2개. 보기 지문은 몇 개 나왔지만, 4개가 나왔지만, 오선지는 어떻게 꾸몄어? 오선지는 0개부터 출발해갖고 오선지를 꾸며놨죠? 무슨 말인지 아나? 보기 지문이 4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오선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개를 집어넣어놓고 0개를 집어넣어갖고. 죄송합니다. 뭐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나 봐요. 나는 상당히 감흥이 높은데. 보기 지문 4개를 가지고도 오선지를 꾸며낼 수 있구나라는 걸 말씀드린 건데. 자, 다시 교재 104쪽 5번 갑시다. 5번. 상속에 따른 취득 있죠. 상속, 가려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가, 포괄 유증가, 신탁 제세 상속 포함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상속 개시가 되면 그때 봐. 유증이 뭐예요, 여러분? 유언에 의한 증여야. 유언서 써놓고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뭘? 유언서 써놓으셨는지 안 써놓으신지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참 이상해. 부모님이 미리 사전에 유언서를 다 꾸며놓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꾸며놓지 않고 있다니 갑자기 가시거나 유언서 없이 돌아가시면은 나중에 상속인 자식들이 싸움을 한다고 자식 간에.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거 써놔야 돼요. 저는 이미 저희 집사람 부부는 써놨어요. 이미 물려줄 것도 없지만. 매장하지 마라. 화장해서 나무 밑에다가 그냥 뿌려다오. 그래서 나는 배나무 밑에다 뿌려라. 그래서 배너 밑에 그냥 배너 쭉쭉 빨아먹게 쭉쭉쭉 나서 그래서 화장을 하고 그랬는데 유언이 있죠. 유증은 뭐예요? 포괄 유증은 뭐야? 재산의 전부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죠. 500억대 재산은 500억. 부동산과 동산을 갖고 있던 분이죠. 자, 자식들 빨리 상속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립니다. 재산 많은 것도 별거 좋은 건 아닙니다. 자식들은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넘어오길. 그래서 이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죠. 이걸 Y대 기부해버렸죠. 자식들한테 하나도 안 줘버렸어요. 스키드. 뭘 써갖고? 유언서 썼어, 유언서. 여기 자식들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기다렸던 뭐가 개시가 됐는데? 상속이 개시가 됐고, 유언서 오픈해보니까 다 어디로 가버렸어? Y대로 가버렸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유언은 여러분, 유언서는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유언서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에 유언서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흠결사항이 발생해갖고 이때에 바로 흠결이 발생하는 바람에 무효다. 상속인들 뭘 주장하고? 상속인 뭘 주장해야 돼? 유효인지 무효인지도 구분 좀 해라. 무효를 주장해야지. 아이씨, 왜 유효가 아니고 무효라고 그러지? 그러면 정말 묻어버리는 수밖에 없죠. 저건 조도 못 먹는 거죠. 이 스키는. Y대는 뭘 주장해야 돼? 유효를 주장해야 되죠. 비록 약간의 뭔이 있었으나, 흠결했으나, 유언의 취지에 무효일 정도로 흠결은 아니다. Y대하고 상속인 간에 붙었죠. 대부분까지 합니다. 대부분까지. 이게 포기를 해, 못해? 못할 재산이죠. 이게 5억짜리가 아니야. 얼마? 500억 원이야. 거꾸로 줘야 돼, 이거. 나중에 대법원까지 갖고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고인의 취지도 있으니까 그 유언의 취지 살려서 부동산은 Y대로 가고 동산은 상속인들이 가져다. 그래서 합의를 봤어. 그래서 마치 결국 뭐만 깨졌어? 변호사비만 깨졌죠, 그건 아니죠. 유언서 동산 찾아왔잖아. 이 중에 며느리가 제 수업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자식하고. 며느리님이 학원생이었어요. 학원생이었어요. 모 학원에. 진짜 농담 아닙니다. 우선 점심을 같이 먹지 꼭. 왜 그러세요? 근데 자기 아저씨가 같이 봐야 된대.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제가 아저씨까지 봐요. 에이씨. 난 술도 안 먹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이 얘기하느라고. 들어보시 앉아요. 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상속에서는 아주 판례로 나오는 사례입니다. 왜? 유언 흠결이 있어갖고 엄격한 무슨 행위인데 요식행위인데 약간의 흠결이 발생했다. 부위로 만들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결국은 대법원 가서는 고인의 유언의 취지를 살리자 그래갖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주. 자, 어쨌거나 뭐 이런 것도 뭐가 있어야 될 때요? 재산이 있을 때 얘기죠. 그죠? 뭐가 있어야 뭐 그것도 싸움을 해보지 명을 받을 게 없는데 뭘 유언이나 유언 할아버지가 와도 자, 봅시다. 그래서 결국 뭘 받으면 상속을 받았다 그랬죠. 그럼 누가 내라는 얘기예요? 밑줄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 자기가 뭐 한 거 상속받는 취득 물건이죠. 다만 뭘 취득하면 지분을 취득하는 게 뭐랬어요? 공동 상속을 말한다 했죠? 그럼 자기의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낸다 그랬죠. 자, 6번 별표 2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별표 6번 이것 때문에 하는가? 자, 여기 주택법상 뭐 나왔죠? 그러면 주택조합 세 놈이 나와. 주택법상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뭐야 여러분?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뭐야 여러분? 소규모 재건축조합.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지금. 자, 이런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밑줄 뭐로 나오면 해당 뭐로 나왔어 밑줄 조합원용. 이게 포인트랬죠? 뭐로 나왔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 조합원이 써져 있어. 뭐로 나왔으니까 조합원용이냐 비조합원용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그러면 이때 이런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뭐는 조합원용은 그냥 그대로 누가 취득하면 되는가?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보라는 얘기죠.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뭐는 비조합원용 누가 취득한 거로 보라?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보는 게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러면 이건 누가 취득한 거로 보라는 얘기야?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조합원은 크게 몇 명으로 구분하냐? 원조합원과 뭐로 구분하는 거라면 승계조합으로 구분하는 거라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 나중에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합니다.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에 따라서 재개발일 경우 우리 면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달라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이거 정말 저는 실무세법 꼭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갑갑하죠. 자, 그건 그때 얘기고. 자, 7번과 8번 별표 3개짜리죠? 7번과 8번 꼭 적으십니다. 자, 7번과 8번. 7번은 뭐고, 여러분? 매매. 7번은 뭐일 때? 매매 등이고요. 8번은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 그러면 원칙. 여러분? 유상이죠. 매매 등에 때문에 유상 취득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는 뭐와 뭐로 나눠지죠, 여러분? 채무 인수액과 뭐로 나눠서 나머지 부분으로 나눠갖고 채무 인수액은 뭐로? 유상. 나머지는 무상. 그래서 요거는 유상 취득세율, 요거는 무상 취득세율 증여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요게 누구 지간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가?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간이다라면 이제 얘기가 꼬이는 거죠. 그러면 요때에 이 매매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될 때는 제3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일치가 된 누구지간일 때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소. 이걸 두 글자로 뭐래서 우리는 왼수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교수님 왼수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알았어. 아이씨. 자, 그래서 원수지간일 때는 이때는 요거를 뭐로 보지 말고 유상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 무상으로 봐라 그 얘기죠. 뭐로 보라는 얘기야? 증여로 봐라 그 얘기죠. 증여. 그냥 증여로 씁시다. 단 아무리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 직계 준비속 간의 매매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고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이때는 다시 뭐로 인정해준다? 유상으로 인정해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부담부 증여. 그러면 이때는 채무인색은 무슨 취득? 유상 취득. 나머지는 뭐? 증여로 보는 거죠? 이거 증여로 씁시다. 증여. 근데 그게 누구지간이면 배우자와 직계 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했던 이거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죠. 뭐 한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로 보겠다? 단순 증여로 뭐 한다? 추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에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단.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와 직계 준비서를 채무 인수했습니다라고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채무 인수 사실을 다시 뭐 한다면 입증한다면 다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해줘 안 해줘? 해주는 거죠. 그럼 다시 나누어야 되는 거죠. 결론 요거 여러분. 요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가로 양가로가 아니네. 이게 7번. 여기 몇 번? 8번. 거래 형태를 잡으셨죠. 이해되셨죠? 자, 105쪽 7번 봅시다. 누구지간에 배우자와 직계 준비속 간에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원칙 우리 뭐로 봐라? 증여로 봐라. 증여로 봐라.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뭐로 봐라 다시? 유상. 다음에 하나가 뭐야 여러분? 대가를 지급했다는 걸 뭐야 여러분? 입증한 거기 양가로 1, 2, 3, 4 동그라미 1, 2, 3, 4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양가로 1번 뭐?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 2번 뭐 했다? 파산, 선고, 처분을 취득했다. 3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 여러분? 동그라미 교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환만 인정해준다. 매매나 대물변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양가로 4번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입증. 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입증.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뭐가 입증된다? 소득이 입증된다. 이거 특히 여성분들한테 잘 좋은 규정이죠. 과거에 이제 미스일 때, 미혼일 때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있었다. 이런 거 다 인정해 주겠다입니다. 2번 소유 재산을 뭐 했다?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했다.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이거 못해요. 그냥 감만 잡으면 되죠. 3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자의 재산가를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해야죠. 4번 역시 나머지 위외의 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입증했다. 그럼 뭐로 본다? 유상.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걸 딱딱 구분해서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8번 뭐 나왔죠 이제? 부담부 증여. 우리 이거는 이미 어디서 봤던 거 여러분? 양도소득세. 국세와 똑같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와 똑같은 거. 자 8번 보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 부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요거 얘기했죠. 자, 그러면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뭐로 보고 여러분? 거기 나온 것처럼 부동산을 뭐 한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뭐로 보라는 얘기야? 증여로 봐라. 다만 그게 누구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이때는 위 7의 규정,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그 얘기죠. 즉 바로 요걸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 106쪽에 보시면 여러분 그 밖에 납세무자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크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다 보는데 눈으로만 보세요. 자, 양가로 1번 보죠.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밑줄 여기까지. 그래서 상속 과세 종결, 상속세 과세 종결 다 끝났어. 상속 재산 뭐가 끝냈다고? 세금이 다 끝났다고. 상속 등기까지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뭐하여? 협의에 의하여 밑줄 재분할했대. 이러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했어. 그래서 그 결과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밑줄 뭐한 걸로 봐라?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러나 다음에 하나 1, 2, 3에 해당할 때는 다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1번 상속세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기한. 그럼 여기 밑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밑줄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응?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매달 6월 또는 9개월 이내가 바로 되는 거죠. 이때가 취득세 신고 기한이 되면서 이게 바로 뭐랬어? 상속세 신고 기한이었죠. 그 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해서 취득했어요. 이때는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2번 상속 회복 청구에 모의해서 여러분 여기서 소는 뭐야? 소말 되죠? 뭐야? 소송을 말하는 거죠. 소송. 3번 민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 행사야. 여러분 민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권 행사니까 반갑죠?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일 때는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자, 이거야 여러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A 부동산과 B 부동산과 C 부동산 3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정 상속인이 누구나 봤더니 법정 상속인은 갑, 을, 병이 있는데 요거는 누가 받고? 갑이 받고 요거는 누가 받고? 을이 받고 C는 누가 받았냐? 갑과 을이 공동상속을 받았네요. 그래서 병은 상속받은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법정 상인이 몇 명이라고? 3명. 갑, 을, 병인데 갑은 아들이고 을은 부인이고 병은 기혼녀인 딸이죠. 그러니까 시집간 딸한테 주는가 안 주는가? 응? 시집간 딸한테는 상속 준다 안 준다? 상속 재산 주는 소리 하고 있네. 시집간 딸을 왜 줘? 왜 그랬어? 정말. 그래서 A 부동산 누가 받았어요? 갑이. B 부동산 누가 받았어요? 을이. C 부동산 누가? 갑과 을이 60대 몇 프로? 40%로 상속을 받았다. 그럼 취득세 누가 되는가? 갑, 을, 그리고 여기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에서 취득. 그러니까 병을 취득세 내야 안 내? 안 내죠, 여러분. 그래서 시집간 딸은 이미 아버지한테 불려갖고 이미 상속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오빠가 좀 잘 돼야 되니까 오빠가 네가 잘 돼야 우리 집안에서 좀 살아나지 않냐. 그 어머니야 이제 네가 모시도 않을 거 좀 이제 네가 좀 오빠가 좀 모시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병은 기쁜 마음으로 상속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포기했죠.
병원 상속 포기해요, 안 해요? 응? 포기해, 안 해? 한다니까? 한다는데 왜 안 한다 뻗치고 있어, 자꾸. 아버지가 불러서 상속 포기각서 도전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꼭 뭘 받아야 되냐. 너는 이서방이 데리고 사니까. 이서방 스키가 잘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 오빠가 잘 돼야 어머니도 모시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상속 포기했죠. 그래서 병원 깊은 마을로 상속 포기했는데 누가 길게 뛰어? 이스키가 길게 뛰는 거죠. 이스키가. 얘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얘가 찾아온 거예요. 얘가. 얘는 안 찾아와요. 병원. 왜? 병이니까. 평소에도 보고 병이고 상속을 받아도 이런 병. 이런 평소에도 병하더니 뭐 할 때도 상속받이 병이냐 이 병이야. 그러면서 누가 찾아온다고요? 이서방이 찾아와요. 이서방이. 딸은 크게 뭐 별 무리 없이 그래야 오빠가 잘 돼야 뭐 우리 집안도 사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래 줬어. 오빠 밀어주겠어. 그랬는데 이제 얘가 길게 뛰는 거죠. 왜 길게 뛰어 얘가? 상속을 포기한 병은 상속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거 확인하고 온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쓴 거예요 여러분? 생존 시 상속을 포기. 누가 생존했을 때? 피상속인이 상속 살아 계실 때 피상속인 앞에서 상속 포기 각서 도장 찍은 거죠. 인감 도장 찍고. 결론 뭐야?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병은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유류분 보장됩니다. 그래서 생존 시에 작성한 상속 포기는 무효입니다. 상속 개시가 있으면부터 상속 개시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쓴 것만 유효가 되는 거고 생존 시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게 뛰겠죠, 병이? 그래서 뭐 누구한테 갖고 병이 갑과 을한테 갖고 이서방이 막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요 누가 어디 있어? 상속받은 거 요거 씨를 누가 받았던 거? 갑과 을이 공동 상속을 받은 걸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해버렸어요, 여러분? 징열해버리죠. 왜 이미 상속은 다 끝났으니까. 그 후에 상속이 다 끝났는데 그 후에 이제 장례도 다 치르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서방이 압박이 들어오는 거야. 저리가 이씨 그러면서 평소에도 병원에 넌 공인중개사도 떨어지고 이씨 공인중개사 떨어지고 이씨 뭐도 못 받고 상속도 못 받고 이 병 엄청난 압박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서방이 저리가 이씨.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간에 뭐해서 협의해서 다시 재분할했다 그 얘기야. 그럼 우리 세법은 그러면 이때 요 갑과 을이 갖고 있던 공동 상속을 받은 누가 받았으니까 병이 받으니까 이거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병은 뭐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고 뭐도 내야 돼? 취득세도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싸우려면 언제 사야 되고 요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그래서, 근데 여기 1번이 바로 요 다툼이 취득세 신고 기한 전에 다툼이 일어나고 다시 재분할한 거다. 그럼 그때는 그냥 그대로 취득세 다 별도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냥 이걸로 그냥 그대로 과세하는 거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고요? 양가로 2번은 여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법률에 따른 아유 힘들어. 자. 밑줄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 택지 공사가 준공됐어. 그러니까 당초 이 토지가 뭐였냐? 잡종지, 임야 이런 거였어요. 그러던 일종의 토지를 이거를 뭐 공간정 그거 아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뭘 조성한가 이거를 택지로 조성한 거죠. 택지로 조성.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뭐였던 것이 임야 또는 뭐 여러분 잡종지였던 것이 뭐로 바뀌었어? 택지로. 그럼 이게 토지 뭐죠 여러분? 지목 변경이 일어난 거죠? 이때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해야죠. 토지 지목 변경해서 토지 가격이 중요하면 과세해야 안 해? 해야죠. 근데 이 택지로 조성된 게 이제 위에다 뭘 졌다고 이제
건축물 진 거죠. 그래서 건물에 뭐 돼버려서 부지. 밑줄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이나 부속 시설의 부지로 사실상 병에서 또 뭐가 바뀐 거야? 지목이 또 바뀐 거죠. 그럼 또 뭐 한 거로 본다? 밑줄 취득으로 본다. 당초 뭐였던 상태에서 택지 나대지 상태에서 다시 뭐가 돼서 건축물 부속 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그 또 역시 뭐로 봐서 지목변경으로 봐서 취득세 어떻게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자, 양그릇 3번. 신탁법상 신탁재산이죠. 이때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자 밑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자 위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가거나 수탁자부터 누구한테 오거나 위탁자 수탁자부터 누구 간에 신수탁자한테는 뭐죠 여러분? 이때는 취득세 비과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위탁자 수탁자가 아니라 그냥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일어난 경우죠. 위탁자가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고? 바뀌었다고. 그럼 해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뭐 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걸 본다 그 얘기야. 이거야 여러분. 자, 갑과 을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했냐? 신탁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소유권 넘어갔죠.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신탁 다 배우셨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그러면 갑이 뭐가? 위탁자, 을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넘어와 있어? 수탁자. 그럼 이때 취득세 과세해 안 해? 응? 위탁자부터 을한테 소유권 이전됐을 때 신탁했던 을의 수탁자 취득세 과세해? 비과세잖아, 비과세.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이거 그렇게 했잖아, 취득세 비과세. 114쪽 봐. 보니까 뭐 화려하죠, 책에는? 위탁자, 수탁자, 신탁자만 화려하게 표시가 됐건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렇게 신탁일 때는 뭐라서 취득세? 비과세라고, 비과세. 취득세 과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미 누구한테 넘어간 상태야? 수탁자. 그런데, 요 갑이 요거를 자기 자식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증여했다는 얘기야 증여. 그럼 요때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가는 거? 병의 취득은 위탁자의 지위가 바뀐 거죠? 명의는 지금 계속 누구로 잡혀서 수탁자로 잡혀있다니까? 근데 지금 위탁자의 지위를 누구한테 넘겼다고? 병한테 넘겼다고. 뭐를 통해서? 증여. 그럼 이거 누구 거야 되는가? 병 거로 되는 거죠? 예. 나중에 환원이 해지가 되면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병은? 병한테 돌려줘요. 그럼 마치 갑이 을한테 넣은 거, 신탁했던 걸 다시 받아갖고 누구한테 준 거와 똑같아? 병한테 준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결론,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일어나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일어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병, 뭐 내야 된다는 얘기야?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야.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여기 밑줄 이게 신탁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 그러면 취득으로 보는 거고 안 보는 거고? 보는 거고. 여기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대통령 같은 그때는 다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안 보는 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말하는 거야.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의해서 소유권이 위탁자 지위 이전이 일어날 때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의 이전. 여기서 밑줄 집합투자기구 뭐야? 리츠가 아니라 펀드야 펀드.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적용을 받죠.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적용받는 게 리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받는 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펀드고 달라요. 자,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밖에 납세무자 있죠. 그래서 1번이 1번 한번 보죠. 요즘 자꾸 1번, 2번 이런 것까지 건드리고 있어. 자꾸 이러면 여러분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건데 우리 아까 기출문제 봤을 때 이런 데서 나왔었죠. 아까 납세무 성립시기 할 때 이런 데서 나왔잖아. 이러면 여러분
그만큼 보는데. 좀 보죠. 1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중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만 밑줄 동산이죠. 준부동산.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을 직접 뭐하게 하여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뭐하게 하여 대여하게 하여 밑줄 뭐였어요, 여러분? 임차하여 수입하는 거죠. 임차하여 수입하는 저거 임차하여 수입하는 게 뭐야? 렌탈했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뭐 했다고? 렌탈했다고, 렌탈. 그럼 그때는 누가, 밑줄, 결론, 누가 수입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못했어? 못했죠. 왜 못했어요? 렌탈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냥 뭐 한 걸로 봐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봐서 수입하는 자, 뭐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야. 취득세는 항상 소유권을 뭐 하는가? 취득했을 때만 과세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했다고 여러분? 렌탈했다니까. 임차에 수입했다니까. 임차한 거지 돈 주고 산 게 아니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경선 처음 통과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여기 특징은 뭐냐면 취득세는 항상 과세 물건 뭘 취득했을 때야?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죠. 근데 얘는 지금 소유권 취득한 것이 아니라 뭐다 그러면 렌탈했다고, 렌탈. 그래도 렌탈을 했지만 우리나라 국경선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걸로 봐서 원시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봅시다. 우리 오늘 나간 프린트가 있습니다. 13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 취득을 보지 않는 것은 별표 3개짜리. 저는 올해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번. 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대요. 여기서 1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아니야. 뭐야? 배우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가. 누구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나오는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받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뭐했어? 취득했대. 그럼 원칙 우리 뭐로 보는가? 증여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배적으로 뭘 통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 취득하면 이때는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보는 거죠. 누구로부터 취득했어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했다 하더라도. 유상 인정해줘, 안 해줘? 해주죠. 2번.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대. 밑줄. 여기서 어디에 밑줄 쳐야 돼? 직계 비속이잖아. 직계 비속. 그러면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의 부동산 취득하면 원래는 뭐로 봐야 되는가 우리는? 증여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로 취득했대? 밑줄. 파산 선고 처분. 그러면 이때는 예배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라도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유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했대? 그러면 증명했대. 자, 밑줄. 어디다 밑줄 줘야 돼? 배우자.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은 우리가 뭐로 봐야 되는데? 증여인데 여기는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했더라, 여러분? 증명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로 다시 인정해 주는 거야? 유상이죠. 4번. 권리 이전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은 직계 존속과 서로 뭐 했대, 여러분? 교환. 여기 밑줄. 어디다? 직계 존속이죠. 그럼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과 서로 교환하면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는데? 증여로 봐야 되나요? 뭘 했기 때문에? 교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뭐로 인정해줘? 유상을 인정해줘. 그래서 1, 2, 3, 4 묶으세요. 1, 2, 3, 4 묶으시고요. 그래서 이건 누구지 간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 등일 때죠. 응? 근데 5번은 뭐야? 밑줄. 부담부 증여죠. 자, 이거잖아. 1번부터 4번까지는 요걸 물어본 거죠. 1번부터 4번까지 이걸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몇 번은? 5번은 지금 어디로 넘어간가? 부담부 증여. 누구 증여할 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그래서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사는 무슨 증여? 부담부 증여다 그랬죠. 부담부 증여를 취득한 게로서 그 채무의 상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건 뭐야, 그러면? 무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중요해.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요 25회 때는 요 말이 나왔지만 이게 새롭게 나오면 여기다 또 역시
증여자 여기다가 그러면 매형인 증여자 요 말을 집어넣어. 고칩시다. 조금 보충합시다. 25회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맞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누구? 매형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그러면 매형이란 말은 왜 한 거야 제가 굳이?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이 아니다 그 얘기죠. 배우자 직계준비석이 아니니까 원칙을 해다봐라 예외를 해다봐라 원칙. 그럼 나머지 채무 인석을 제외한 나머지 그렇죠?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을 뭐한 부분? 제외한 뭐를 물어봤어? 아니 거기 보라 보기 5번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뭐고? 유상. 근데 거기는 뭐였어? 채무 인색을 제외한 뭘 물어봤어? 나머지 부분을 물어봤죠. 나머지가 뭐야 그러면 무상, 증여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거는 또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5쪽 잠깐 봅시다. 105쪽 7번과 8번 꼭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 납세 문제에서는 납세문에서 7번과 8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표시해놨어요. 표시만 해놓으면 안 되죠. 집에 가기 전에 복습하고 가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108조. 자, 취득세 과세물건 우리 108쪽에 나와있죠. 박스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준부동산, 그리고 뭐죠, 여러분? 권리. 이때 부동산은 토지와 뭐를 말한다고, 여러분? 건축물. 근데 건축물 잘 보세요. 건축물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세 가지. 건축법상 건축물 하나.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의 밑줄 뭐 하는 거? 설치하는 시설물. 밑줄. 설치하는 시설물. 종전에 뭐랬어요, 이거? 구축물이라고 했죠, 구축물. 그래서 부동산과는 별개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건축물의 밑줄. 딸린 시설물. 딸린 시설물. 아까 위에 건 뭐야? 설치하는 시설물. 저 딸린 시설물. 가려고 적고 뭐랬어요, 여러분? 특수부대 설비라고 그랬죠? 특수부대 설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를 말하는 거고? 구축물.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 인정이 되는 거고, 건축물에 뭐? 딸린 시설물. 얘는 건축물에 뭐야, 여러분? 부대 설비. 써져 있잖아. 건축물에 뭐 했다고? 딸린. 그러니까 건축물과 별개 건축물의 일부분이야. 일부분인 것들이야. 일부분인 것들. 그래서 109쪽에 나와 있죠? 109쪽에 바로 건축법상 건축물, 설치하는 시설물, 딸린 시설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누름만 보시면 되는가?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계속해서 준부동산 봅시다. 108조 준부동산. 넘어가지 마. 자, 준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 뭐가 있죠, 여러분? 차량, 기장비, 항공기, 선박, 그리고 뭐죠, 여러분? 임목. 이건 여러분 학교에서 잘 배우셨죠? 자, 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권리. 그래서 광호권과 어업권. 이것만 잘 버렸죠? 광호. 그래서 시험에 옆에다 적어놔. 뭐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었죠. 최근에 부동산 임차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157쪽 봐보세요. 157쪽. 오셨어요? 네. 문제 4번 봅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1번 콘도미니엄 회원권 과세 대상 맞죠? 각종 회원권 과세 대상이죠.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밑줄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거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라니까. 오로지 뭐마냐? 광호. 그럼 요거 양도세는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하면 양도세는 과세하지만 안 하지만 우리는 따로따로 물어봐야 돼. 한꺼번에 물어보면 안 돼. 아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는 뭘 확인해서 등기 여부라고 했잖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하고 안 하고? 하고. 근데 뭐는?
취득세는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동시에 봐야지 이제 자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골프 회원권, 5번 승마 회원권. 그래서 1, 3은 다 뭐죠 여러분? 회원권이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4번 지목이 뭐죠? 잡종지인 토지.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양도세 과세해요 안 해요? 해야 토지면 다 과세하는 거지 뭐. 자,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아직 안 나온 거 뭐가 안 나왔다 했죠 여러분? 자, 일단 다시 여러분 어디 오시냐면은 108쪽 오세요. 자, 광어권과 어권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뭐만? 광어만. 그래서 광어가 아닌 거로 우리가 지금 나온 게 뭐였어요,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 나왔죠? 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예. 다만 실무 나가면은 과세를 합니다. 뭐일 때? 조합원 입주권은 뭘 취득하기 때문에? 토지를. 그래서 입주권을 사면은 뭘 취득한 걸 보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한 걸 보기 때문에 대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내지만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자, 그래서 과세 물건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취득의 개념부터 다음 주 과세입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오늘 나간 거 프린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요 취득의 개념부터 우리 취득세 남은 부분 꼭 좀 우리 복습해 갖고 오세요. 아니, 복습이 아니라 이제 예습이야. 그래야 진도가 좀 빨리 나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오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좀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프린트 나가면서 기출문제하고 심화 과정 들어갈 테니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